운동은 우리의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운동 자체보다 그 이후의 회복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하고 만다. 운동 전 부스터 역할을 해 줄 음식과 운동 후 빠른 회복을 도와줄 간식은 우리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운동 전에 먹기 좋은 간식부터 알아보자. 운동 전의 간식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줘서 몸이 최적의 상태로 준비되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의 좋은 예는 바나나다.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과 쉽게 소화되는 천연 당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즉시 공급해준다. 또한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땀으로 인해 소실될 수 있는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둘째, 아몬드같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를 먹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긴 하지만 소량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운동하는 동안 지구력을 향상시켜준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후에는 몸이 힘들었던 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식품이 필요하다. 운동 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손실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화로운 섭취가 필요하다. 가장 흔히 선택되는 것이 닭가슴살과 고구마다. 닭가슴살은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여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 고구마는 천연 탄수화물의 좋은 공급원으로서 운동 중 소진된 글리코겐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단백질 쉐이크는 운동 후 간편하고 효율적인 선택이다. 시중에는 다양한 맛과 종류의 단백질 파우더가 있는데 물이나 우유와 간단히 섞어 마실 수 있다. 단백질 쉐이크는 근육의 파열을 제거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릭 요거트다. 그릭 요거트는 고단백 식품으로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함유하고 있어 소화 건강까지 챙겨준다. 베리류나 꿀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맛있고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동 전후의 간식은 단지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적절한 영양소가 포함된 건강한 간식은 몸의 연료를 충전하고 회복을 도와 꾸준한 운동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그러니 다음에 운동 계획을 세울 때는 꼭 나에게 맞는 적절한 간식도 같이 준비해보자.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의 건강과 활기를 찾기 위해 슈퍼푸드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활력을 되찾고 싶었지만 몸이 점점 지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의 마을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매우 건강해 보였으며 그 비결을 궁금해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 오기 전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며 여러 지역의 자연식품을 찾아다녔네. 그중 몇 가지는 진정한 기적의 슈퍼푸드라 불릴 정도로 우리의 몸을 강하게 만든다네.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첫 번째로 노인은 아보카도의 이야기를 꺼냈다. 심장이 건강하게 뛰도록 돕는 좋은 지방들이 가득 담겨있지.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어 피로 회복에도 좋다네. 마을 사람들은 아보카도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흥미를 보였고 집으로 돌아가 그날 바로 아보카도를 준비했다. 둘째로 노인은 블루베리를 추천했다. 이 작은 열매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네. 노화 방지에도 탁월해서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좋지. 그의 말에 마을의 할머니들은 서로 블루베리 파이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셋째는 치아씨드였다. 이 작은 씨앗은 에너지의 보고라네. 물에 불려서 섭취하면 더욱 풍부한 식감을 느낄 수 있지. 사람들은 치아씨드를 요구르트에 섞어 아침에 즐기기 시작했다. 넷째로는 케일이 소개되었다. 털털해 보이는 잎일지 몰라도 비타민 K와 C가 풍부하다네. 샐러드에 조금씩 넣어 먹어봐. 마을 사람들은 케일 샐러드를 처음 접하고는 그 신선하고 아삭한 맛에 반했다. 노인은 또한 견과류도 소개했다. 호두나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뇌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네. 간단히 간식으로 즐기면 좋지. 사람들은 이 건강한 간식을 맛있게 먹으며 오후에 나른함을 달래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노인은 녹차, 고등어, 김치, 강황, 그리고 더 많은 슈퍼푸드를 하나하나 소개했다. 녹차의 폴리페놀,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 김치의 유산균, 강황의 커큐민 등의 효능을 듣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메모했다. 마을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놀라웠다. 사람들은 더욱 활기찬 하루를 보내며 피로함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했다. 그들의 동물들과 작물들까지도 더 건강하고 번창듯했다. 슈퍼푸드의 힘은 진정 놀라웠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으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 속 슈퍼푸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들이 일상에 녹아들게 된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슈퍼푸드가 가져다주는 기적은 이렇듯 실생활에서도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건강 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안겨준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도시의 작은 마을. 그곳에는 새로운 패스트푸드점 빠른 식당이 오픈하였다. 이 식당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햄버거와 불고기, 감자튀김 그리고 소다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높은 칼로리와 강한 당분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맛과 편리함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마을 주민이었지만 이제는 빠른 식당에서 주문하여 집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동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곳에 들러 저녁을 먹고 가곤 했다. 학부모들은 바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요리를 생략할 수 있는 이곳의 등장에 매우 고마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은 몇 가지 이상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활동적이지 못해 보였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며 축구를 하거나 밖에서 노는 즐거움 대신 컴퓨터 게임 같은 정적인 놀이를 선호했다. 어른들은 점점 체중이 늘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 같았다. 마을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이러한 변화들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주민들의 식습관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고 빠른 식당의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마을의 일부 사람들은 서서히 빠른 식당에서의 식사를 줄이기로 했으며 신선한 채소와 유기농 식품을 찾기 시작했다. 가정에서도 점차 제가 요리를 만들어 먹고 자연스러운 재료들로 만든 음식의 장점을 깨달았다. 그렇게 마을은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편리함과 빠른 한 끼를 선택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경험을 통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덧 마을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주민들은 보다 건강해진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빠른 식당 체인은 문을 닫게 되었고 그 자리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작은 농장 식당으로 대체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어느 작은 마을의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숙면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소문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위해 노인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 노인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숙면법을 알고 있다고 했고 그 방법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간단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들여야만 그 효과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방문객들에게 먼저 숙면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 만들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실은 가능한 어둡게 유지해야 하며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온도 역시 중요하다고 하며 너무 덥거나 추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잠들기 전에 마시는 한 잔의 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했습니다. 노인은 여러 가지 허브를 달여 만든 특별한 차를 추천했습니다. 그 차는 그가 어렸을 적부터 가족에게 전해 내려오던 레시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차에는 카모마일, 레몬밤, 그리고 조금의 꿀이 들어가는데 이 레시피가 몸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주고 깊고 평온한 잠에 빠지도록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언을 듣고 실천한 마을 사람들은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변화가 더디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더 생기발랄해졌고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더 잘 잠들고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며 나날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점점 다른 마을로도 퍼졌고 노인의 숙면 비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활력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이 작은 마을은 숙면의 성지로 불리게 되었으며 노인의 지혜는 멀리 전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숙면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인지를 몸소 체험하며 노인의 이야기가 단순한 썰이 아니라 가치 있는 지침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피곤함을 해결하는 숙면의 비밀은 사람들에게 휴식의 참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단순하지만 꾸준함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영양소와 비타민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표면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양소와 비타민에 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사실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은 13가지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비타민은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시력과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합성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의 흡수는 단순히 섭취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지만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이 과정조차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높여주지만 동시에 특정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거에는 비타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비타민이라는 용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식단 관련 질병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 실험을 통해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괴혈병은 비타민 C 결핍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임을 발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신비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결핍에 취약한지, 그리고 어떻게 각 개인의 유전적 배경이 그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의 다양한 식습관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양소와 비타민의 균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영양소와 비타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미래의 연구자들이 탐구해 나가야 할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날과 내일의 건강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